잡아놓은 거 논료에도 잡아놨는데 수요에 잡아놨다. 오늘 234쪽에 동적 평형으로 오세요. 엄청 뒤로 올 거야. 뭔가 달갑지 않아. 달갑지 않아? 왜? 오늘 그거 쉬워. 네. 저번에 건너뛴 부분은 저희 혼자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신 기간에 어차피 설명 한번 할 거니까 그때에 대해서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오늘 두 단원 할 거거든요. 근데 둘 다 그렇게 막 어렵고 계산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할만합니다. 234쪽에 동적 평형으로 넘어오면 우리 용어를 몇 개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정반응, 그 다음 역반응,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요렇게 용어 4개를 구분을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정반응이라고 하면 너네가 원래 화학식 쓸 때 반응물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생성물 만들지. 그러니까 A랑 뭐 B가 있을 때 얘네 둘을 반응시켜서 C랑 D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드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해요. 어려운 거 없지? 그러면 역반응이 뭐겠어? 역이 뭐야? 뒤집겠다는 거니까 이번에는 C랑 D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야? A랑 B를 만드는 건데 선생님이 지금 CD를 먼저 써서 그렇지 원래는 여기에서 화살표만 모으면 돼요.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화살표만 바뀐다고 생각해도 돼. 그럼 역반응은 생성물이 뭐가 되는 거? 반응물이 되는 게 역반응이에요.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 정반응도 가능하고 역반응도 가능한 게 가역반응이에요. 그럼 비가역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그럼 얘는 뭐만 되는 거야?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고 역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소량이라서 우리가 못 알아채는 수준. 그러면 비가역 반응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역반응이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4개를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면 나머지는 쉬워. 밑에 이제 예시들이 나올 건데 가역반응 예시들이 나올 거예요. 가역반응 예시들. 보면 알겠지만 액체 상태의 물, 걔가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되겠대.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되겠대. 근데 이게 뭐도 된대? 수증기가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대. 그래서 너네 가역반응 보면 화살표가 어떻게 그려져 있어? 요 2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2개로 표현되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염화, 코발트 몇 수화물이라 나와 있어? 6수화물. 그치. 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물이 달라붙은 건데 그 앞에 적혀있는 6 있죠? 6개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4개 달라붙으면? 4수화물. 5개면? 5수화물. 그치. 염화, 코발트 COCl2 요 친구한테 뭐 하겠대? 물을 6개를 줬대요. 그랬더니 애가 물이랑 결합해가지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걸 만들어냈대. 근데 얘가 뭐도 가능하대? 다시 가열시키면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대. 이해가요? 요거는 색깔을 봅시다. 원래 염화, 코발트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너네 물감에서 코발트 푸른색인 거 알아? 푸른색이에요. 거기에 물 떨어뜨리면 염화, 코발트가 물이랑 결합해서 붉은색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는데 이 친구를 가열하면 다시 코발트랑 물이랑 분리가 된다. 그 다음 황산구리 5수화물. 이번에 똑같이 황산구리 어떻게 써? 황산이온 SO4 구리이온. 그치. 그럼 2개 합치면? 그치. 1대1로 만나서 CuSO4. 얘가 몇 수화물이래요? 5수화물이래요. 근데 이 친구도 뭐 마찬가지로 뭘로? 요 황산구리랑 물이랑 떨어뜨릴 수가 있다. 요것도 역반응이 가능하다.
됐지? 마찬가지로 결합시켰다가 가열시켰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물을 잃고 흰색의 황산구리가 되고요. 그 다음 그 흰색의 황산구리에 물을 다시 떨어뜨리면 황산구리 얘가 물이랑 결합하면서 푸른색의 황산구리 오수화물로 다시 변하겠다. 자, 그 다음 너네 석회동굴 종류석, 석순, 종류석이 뭐야? 위에 이렇게 달려있는 동굴에 석수는? 걔도 이렇게 석순이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는 애랑 밑에서 타고 올라가는 애랑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네. 그거 두 개 말한 게 종류석이랑 석순이지. 자, 그럼 그것도 CaCO3 뭡니까? 산화철수. 그치, CaCO3 얘가 걔네 재료잖아요. 얘랑 또 뭐랑? 이산화탄소랑 또 뭐랑? H2O. 물이랑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대요? 탄산수소칼슘. 이름 그대로 읽어봐. 요렇게 적혀있지? 탄산, 수소, 칼슘. 맞죠? 그래서 요 만드는 과정도 역반응이 가능하다. 요렇게 예시량 뭐 보시면 다 역반응 가능한데 화살표 요렇게 나와요. 근데 너네는 얘네를 외울 거야. 왜냐면 얘네가 희귀한 애들이에요. 너네 이 세상에 역반응이 가능한 게 많겠어요? 불가능한 게 많겠어요? 쌤이 물에다 잉크 타요? 시간 지나면 잉크랑 물이랑 다시 분리될까요? 안 되죠. 웬만하면 다 뭐예요? 비가요. 내가 나무 태웠어요. 쟤랑 물이랑 수증기 이산화탄소 나오죠. 그거 다시 합치면 나무 돼요? 만들기 어렵다, 맞지? 그래서 얘네가 외우기 좋은 애들이고 예시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밑에 비가역 반응 봐봐.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정반응에 비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연소 반응. 메테인이랑 산소랑 연소시켰어. 그러면 이산화탄소 물 나오죠.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냐고. 안 된다고. 기체 발생 반응. 마그네슘이랑 염산이랑 반응시켜가지고 수소기체 발생하고 염화마그네슘 만들어냈어요. 날라간 기체 다시 잡아와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안 돼요. 중화 반응. 염산이랑 수소와 나트륨 반응시켜서 물이랑 염화, 나트륨 만들어내지. 다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앙금 생성 반응도 앙금 다시 수용액으로 만들 수 있다 없다? 가능은 하지만 우리한테 티가 안 난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비가역 반응 4개는 제목을 줄쳐놔. 이거는 예시가 너무 많지. 연소가 메테인밖에 안 돼요. 무수히 많아요. 맞죠? 기체 발생도 얘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는 제목을 외우시고 가역 반응은 위에 예시 그냥 얘네를 다 외우면 돼요. 자, 요렇게 이해를 했으면 본격적으로 동적 평형이 뭐냐? 오늘의 제목인 동적 평형이 뭐냐? 동적 평형은 그냥 요 말인 거예요.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야. 정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랑 역반응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얘네가 만들어지는 속도랑 얘네가 다시 분해되는 속도가 같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인다? 겉보기에 어떻게 보인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요 말은 항상 주의해야 되지. 겉보기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지. 실제로 변화는 있어요. 실제로 변화는 있지만 우리가 못 알아챈다. 왜냐하면 둘의 속도가 어떠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을 우리가 그냥 3개의 용어로 구분을 지을 거예요. 동적 평형 안에 예시들을. 첫 번째로 뭐 상평형 이라는 게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용해평형, 그 다음에 화학평형, 요렇게 3개를 우리가 구분을 할 거거든요. 상평형, 어떤 상태가 2가지가 공존하는 거. 아까 했던 예시로 치면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되는 거.
그러면 나한테 어떤 상태? 액체, 기체 두 가지의 상태가 공존한다. 맞지? 그럼 요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했잖아. 근데 요거 두 개 속도가 어떻다고? 똑같아서 우리 눈에 티가 안 난다. 근데 요거를 만들려면 닫힌 공간, 그러니까 밀폐된 상태가 필요해요. 너네 컵에 물 담아 놓고 이거 뚜껑 열어 놓으면 물이 그대로 있나요? 시간 지나면? 다 어디 가요? 증발하고 없겠지. 근데 내가 얘를 완벽하게 덮어놨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요런 실험은 항상 앞에 이런 말이 나와. 일정한 온도에서 뭐 실험을 하겠다. 자,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일정한 온도에서 내가 얘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있으면 온도가 같을 때는 증발 속도가 항상 일정해요. 왜냐면 증발 속도라는 거는 온도에 영향을 받거든. 맞지? 너네 더운 날 더 잘 마르잖아. 맞죠? 추운 날 덜 마르고. 그래서 증발 속도는 온도와 같다면 시간이 얼마가 됐든 항상 속도는 같아. 그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뭐야? 이 물이었던 게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가 되려고 날아가겠죠. 맞지? 그럼 컵 안에 점점 뭐가 쌓여? 수증기가 쌓이지. 근데 수증기가 쌓이고 쌓이다가 많이 쌓여서 얘네가 뭉치면 다시 뭐가 돼? 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요거는 응축 속도라고 말해. 응축 속도.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 응축 속도. 응축 속도는 다시 수증기가 물로 모이는 속도죠. 수증기가 많아져야지 얘가 어떻게 돼? 빨라질 거잖아. 지금 초반에 수증기 별로 없을 때는 어때요? 별로 없다가 점점 빨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책에 그래프 네모박스 보여요? 자, 증발 속도 옆에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줄 쳐봐. 네모박스에 그래프에 첫 번째 줄.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근데 응축 속도를 보시면 응축 속도 보면 그래프 보세요. 처음에는 느리다가 점점 속도 빨라지는 그래프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밀폐 상태이기 때문에 둘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럼 그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동적 평형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평형은 요약을 하자면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뭐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상태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요때는 뭐 물의 증발 속도와 물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다. 요때를 우리가 상평형이라고 하겠다. 됐어요? 자, 용해평형. 용해 너네 배웠어,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용해가 뜻이 뭐예요? 그치, 물에 녹는 다음에 이건 너무 이제 안 되지. 왜 물밖에 없나? 녹이는 게? 그러면 용해평형 정확한 뜻이 뭐야? 용지리. 용매. 그치, 녹는 게 용해지. 그러면 용해평형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용질이랑 용매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게 무슨 속도겠어요? 그치, 녹아 들어가는 거는 용해 속도. 그럼 그 녹아있던 애가 빠져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 단어가 있었어요. 그치,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어떻겠다? 같다.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요. 그럼 우리 눈에 빠져나와 있는 애의 사이즈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밑에 봅시다. 용해평형.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량의 물에 설탕을 계속 넣으면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않고 가라앉아서 설탕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녹고 있는데 빠져나오는 양도 있어서 그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요거 또한 용해평형은 동적평형의 예시 중에 하나인 거야. 자, 뒤로 넘어와서 마찬가지로 이제 설탕물 말고 염화나트륨 포화 수용액 봅시다.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원래 23짜리 나트륨인데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었대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더 이상 용질이 녹지 않고 반응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서 가라앉아 있는 염화나트륨 고체뿐만 아니라 포화 수용액에서도 사실은 24짜리 나트륨도 발견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도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용해랑 석출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 요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 화학 병형. 화학 반응에서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뭐라고? 반응물과 생성물. 그치. 반응물과 생성물의 뭐가 같다? 농도. 농도가 같은 상태. 자, 요거는 저 밑에 4산화 이질소로 나오는데 얘들아 이름 그대로 4산화 이질소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만들어봐 화학식으로. N2O5. 그렇죠. 4산화 이질소. 그럼 일단 얘가 앞으로 와야 될 거 아니야. 질소 몇 개? 2개. 산화 4. 산소 몇 개? 4개. 요대로 만들면 돼. 4산화 이질소. 자, 그래서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니까 산소 2개 붙은 질소다, 맞죠? NO2를 시험관에 넣어요. 실제로 젓갈색 띄어요. 얘 넣어놓으면. 그 다음 실온에 뒀더니 젓갈색이 점점 연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연해지지 않고 그냥 약간 옅은 갈색으로 애가 멈춰.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봤더니 이 이산화질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4산화 이질소를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4산화 이질소도 다시 이산화질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요 옅어진 색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처럼 보인다. 이해가요? 그러면 책 다시 왼쪽 오른쪽 나머지 내용 쭉 읽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봐봐. 근데 그 상평형이랑 용해평형이랑 화학평형 세 개 다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요.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냐고요? 네. 역반응이 있어야 되니까. 가역 반응인 거지 얘네는. 동적 평형이라는 게 애초에 그 말이 그거잖아. 정반응, 역반응 둘 다 되는 애들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 그치? 역반응 안 되는 애들로는 동적 평형을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수화물 원래 고체예요? 수화물이 원래 고체냐고요? 그냥 물이죠. 그냥 그림에 보이는 건 다 되게 덩어리들처럼 생겨가지고. 물이 가열해서 날아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코발트만 있는 거야. 염화 코발트.
다 풀었으면 매일까요? 핵심 체크 1번. 뭐야? 가역 반응. 가역 반응 2번. 오른쪽 3번은 왼쪽 4번은 비가역. 비가역 반응 5번은 동적 평형 6번은 상평형 7번 용해 평형 8번 화학 평형 1번에 1번 오. O 2번 X. X 3번 X. X 2번에 1번 비가역. 비가역 2번 비가역. 비가역 3번 가역. 가역 4번 비가역. 비가역 5번 가역. 가역 3번에 누굽니까? 나. 나 4번에 용해 속도랑 석출 속도 어떻다? 같다. 같다 5번에 생성물만 존재한다 X. X 2번은 X. X 3번은 오. O 4번은 오. O 6번에 기억 정반. 정반응 니은 역반응 디귿 확.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써도 틀린 말은 아니야 오늘은 피곤한 날이야? 저는 아니에요. 보빈이는 항상 발팔하잖아. 항상 늦게 일어나서. 아, 네. 뒤에 242쪽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다음 단원으로. 첫 번째 너네 통합과학에서 했던 산염기 그대로 나오거든?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 통합과학에서 산이라고 하면 뜻이 뭐였어? 물에 녹아서 뭘 내놓는 애들. 수소이요. 그치,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예시라고 하면 HCl. HCl 이 친구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Cl-와 H 플러스. 그치, H 플러스 나오고 Cl 마이너스 떨어져 나오고 뭐 나머지 예시도 다 똑같죠? 그 다음 염기면 뭐예요? 물에 녹아서 수소나 이온을 내놓는 애들. 그치,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 대표적인 예시 누가 있지? NaOH. 뭐라고 읽어? 수산화물. 수산나트륨이 녹아서 Na 플러스 나올 거고 OH 마이너스 나올 거고 이거 말고 다른 예시들도 똑같이 OH 마이너스 분리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산이라 하고 산인 애들은 다 H 플러스가 공통으로 나오니까 얘 때문에 산의 성질인 산성이 나오는 거고 얘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염기의 성질인 염기성이 나타나는 거다. 맞지? 자, 그러면 산성의 성질 산성 자, 여기다 바로 적을게. 산성, 그치? 신맛, 또 금속이랑 만나서 수소기체. 오케이. 금속과 반응한다. 근데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기체니까 이렇게 수소기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로 그릴 거고 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그- 붉은색으로 변했어. 오케이. 푸른색 리트머스 얘가 붉은색으로 바뀐다. 또 이온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전류 그런다. 언제?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또 누구랑도 또 잘 반응하면 또 다른 기체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어요. 탄산? 칼슘. 그치. 탄산, 칼슘이랑 반응시키면 무슨 기체 나온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 나온다. 이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었어. 그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 염기성. 쓴맛. 그치. 맛으로 치면 얘는 쓴맛. 또 뭐를 녹인다? 그치.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미끌미끌. 그치? 손으로 만지면 우리가 미끌미끌함을 느낀다. 이게 뭡니까? 비누. 비누 같은 것들. 또
붉은색 리트머스 전. 그치, 위에 있는 거 뭐 그대로 바꾸면 되죠.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른색으로 바꾸게 할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전기 전도성을 가지지. 언제?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 뭐 이런 특징들 있었다, 맞죠? 그대로 이게 한 페이지에 나올 거고, 요거를 이제부터 이름을 붙여서 이 물에 녹아서 H+를 내놓고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는 요 정의를 우리가 앞으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고 할 거예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산염기. 이해했어? 통합과학에서는 우리가 누구 거 배웠던 거야?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배웠던 거야. 그래서 뭐 밑에 나오는 그 판에다가는 실험 있죠. 종이 적셔놓고 실 올려가지고 이온 반응 확인하는 실험. 저거 할 줄 알아, 몰라? 할 줄 알아? 저 실험 어쨌든 통합과학에서 다 했어요. 그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게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였는데, 이제 얘가 한 번 더 나온 거는 얘가 뭐 하겠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뭐야? 얘가 뭐 어떠니까? 틀렸거나 부족하니까. 그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한계가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가 존재하냐면, 너네 분명히 배웠을 텐데, 이거 암모니아죠? 너네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암모니아 수 있지? 이거는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연기성. 이거 염기성인 거 알고 있어요? 왜 염기예요? 보통 이거 보면 H 있네, H 플러스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산성이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 왜 염기일까? 얘가 염기라는 말은 얘 뭐가 나온다는 말이야? OH-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우리 아나 모르나? 지금 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암모니아수가 염기인 건 알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걸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이것도 한계고요. 아레니우스 염기 정의를 보시면 뭘 했을 때 물에 녹였다는 말은 얘네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야 내가 확인할 수 있다? 수용액 상태로 만들어야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용액이 아닌 경우에 산염기는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한 단계 진화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나오는 색깔로 적을까?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예요. 일단은 정의만 먼저 보고 더 자세한 건 좀 이따가.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정의를 보면 거의 흡사해요. 어려울 건 없어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에서 산이라고 하면 H+를 뭐하는 물질? 내놓는 물질. 염기라고 하면 H+를 뭐하는 애? 받는 물질. 그래서 얘를 H+ 주계 혹은 H+는 그 자체로 뭐랑 같아? 입자 중에서? 양성자 주계라고도 말해도 되고 H+ 받계 혹은 양성자 받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러면 브랜스테드는 H+ OH-가 아니라 뭘로만? H+로만 설명을 하겠다가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럼 반응시켜볼게. 뭐 대표적으로 염화수소랑 물 반응시킬까요? HCl이랑 물 뭐야? H2O죠. 이거 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H+를 뭐 하겠다?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H+가 얘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이온 만들어져요? H3O+. 이거 지금부터 계속 나와. 이름 뭐야?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남은 애 누구야? Cl- 그냥 이렇게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암모니아수 만들어 볼까요? NH3랑 뭐랑 반응하면 돼요? 암모니아 수니까 물에 녹인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 하나가 요로 가. 그럼 뭐 만들어져?
NH4+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고 뒤에는 뭐만 남아? OH-가 남네. 그래서 여기서 OH-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나오잖아. 하나 더 나오는 거는 결국 요거 합친 거지. 누구랑 누구 반응시키는 거야? 염화수소랑 암모니아 반응시킨 거. 책으로 바로 볼게. HCl이랑 NH3 반응시켰더니 NH4Cl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어쨌든 NH4+랑 Cl- 이렇게 있는 상태. 그래서 브랜세드로리의 산염기는 산,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염기는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로 정의를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43쪽에 마지막에 한 개만 별표 쳐봐. 4번에 한 개. 1번.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아레니우스는 요거 설명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 다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직접 내놓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안 돼. 이게 암모니아 같은 애들. 그 다음 아레니우스 산의 경우 아레니우스의 정의와 달리 수소이온은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요 말 한번 줄 쳐봐. 우리가 토합과학에서는 계속 그냥 H+라고 말을 했는데 너네 지금부터 H+는 혼자 있는다 안 있는다? 뭘로 써야 된다? H3O+의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봐야 돼요. 이해가요?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한번 바뀌는데 문제는 얘도 끝이 아니야. 얘도 한계가 있어서 한 단계 더 가면 루이스 산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안 배워요. 우리 책이 없어요. 루이스 산염기로 가면 전자쌍을 이제 주고받는 걸로 설명을 할 거야. 이온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겠지? 어쨌든 한 단계 계속 나아갈 거라는 거. 어쨌든 화학에서는 우리 어디까지 왔다? 브랜세드로리의 산염기까지 왔다. 그럼 얘가 한 단계 더 갔다는 말은 얘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자쌍 가지고도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오면 이제 루이스 산염기로 넘어가겠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용어 2개 나오는데 양쪽성 물질이랑 짝산 짝염기 이렇게 나오거든. 어려울 게 없어서 그냥 양쪽성 물질이 뭐야? 양쪽의 성질을 뭐한다? 둘 다 가진다. 그러면 뭐가 된다? 브랜세드로리의 산도 되고 브랜세드로리의 염기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얘랑 만나면 산인데 쟤랑 만나면 염기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게 양쪽성 물질. 밑에 봅시다. 조건에 따라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 그래서 얘는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물질인데 대표적으로 물 밑에 네모 박스 볼게. 물이 염산이랑 만났을 때는 여기 있네. 요거 쌤이 지금 적어놓은 거네. 물이 염화수소랑 만났을 때는 H+를 뭐 했어? 받았지. 근데 물이 암모니아 만났을 때는 H+를 뭐 했어요? 줬죠. 그러니까 누구랑 만났냐? 조건에 따라서 뭐도 된다?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애들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겠다. 어려울 거 있어 없어요? 괜찮지? 나머지 예시들도 HCO3-, HS-, HSO4-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짝산 짝염기는 말 그대로 짝꿍 찾는 건데 요 상태에서 한번 적어 보실래요? 여기에서 HCl H+를 H2한테 줬지? 그럼 HCl이 뭐야? 브랜세드로리의 뭐야? 줬으니까 산이지. H2O는 받았으니까 얘가 뭐야? 염기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 반응이 반대로 일어난다고 쳐. 반대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쳐. 역반응.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다시 얘한테 뭐 할 거예요? 주겠죠. 그러면 그때는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산이 되지. 그 다음 요 친구는 다시 그걸 받을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염기가 되지. 그러면 누구랑 누가 짝이냐? 여기 있는 산이랑 여기 있는 염기랑 요렇게 짝산 짝염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염기랑 여기 있는 산이랑 짝산 짝염기.
그래서 다시 정반응의 산이랑 짝은 누구다? 옆반응에 있는 염기. 정반응의 염기 짝은 옆반응의 산. 그래서 그게 짝산짝염기예요. 밑에 봐봐. 정반응의 산과 옆반응의 염기, 정반응 염기랑 옆반응의 산의 관계를 우리가 짝산짝염기라고 할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똑같은 애들 찾으면 돼요. 만들어진 애들 중에서 얘가 얘구나, 얘가 제로 변했구나, 이런 애들 찾으면 그게 짝산짝염기 관계야. 어려운 거 있어 없어? 괜찮으면 또 한번 쭉 읽어보고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세요. 네, 243쪽에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아까 수소 이온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로 있다 했지. 지금부터는 둘이 같은 애 취급할 거거든요. 이유를 보세요. H+는 반응성이 큰 물질이므로 수용액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물 분자와 결합해서 존재한다 돼 있죠. 그래서 물 안에서, 수용액 안에서는 H+랑 H3O+랑 그냥 같은 애야. 알겠지? 지금부터는 그냥 둘이 같은 애 취급할 거야.
몇일까요, 얘들아? 핵심 체크 1번. 금속과 반응하여 무슨 기체? 수소기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 염기성은 뭐를 녹인다? 단백질. 붉은색 종이를 푸른색으로. 산, 수용액, 염기, 수용액 둘 다 뭐가 들어있으므로 전류가 흐르죠? 이온이 들어있으므로 전류가 흐른다.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물에 녹아서 뭐를?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고 염기는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을 내놓는다. 브랜스테드 로리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은 산, 받는 물질은 염기. 조건에 따라 둘 다 되는 애는 양쪽성 물질. 짝산 짝염기는 누구의 이동으로? 수소이온의 이동으로 산과 염기가 되는 한 쌍의 산염기를 짝산 짝염기라고 한다 했고 1번에 1번 O, 2번 X, 3번 X. 2번에 기억 H 플러스 내놓으니까 아레니우스 산이다. 디귿은 OH 마이너스 내놓으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다. 3번에 HCl은 뭡니까? 근데 적을 때 지금부터는 이름이 정의가 두 개라서 브랜스테드 로리산이라고 적어야 돼요. 브랜스테드 로리산. 그럼 NH3는 뭐예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왜냐면 정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산 염기라고 적으면 너네 안 돼, 학교에서도. 4번에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 누구야? 1번에서 HCN. 이거 이름 뭐게? 그 사이아나 수소. 그렇지, 사이아나 수소.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 뭡니까? H2O. 2번에 브랜스테드 로리 산 CH3COOH.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는 H2O. 3번에 브랜스테드 로리 산은 NH4+.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는 CO3E-. 4번에 산은 HF. 염기는 CH33N. 그 친구 적으면 됩니다. 지금 4번에 잘 적었으면 알겠지만 산 염기를 물어볼 때는 반응 물에서 찾아야 된다. 알지? 자, 5번에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물질의 화학식 H2O. 6번에 짝산 짝염기 관계를 쓰세요. NH3랑 짝산 짝염기 누구야? NH4+. 그 다음에 H2O랑 짝산 짝염기는 OH-. 그렇게 찾으면 됐어. 한 장 더 있자. 쉬워. 쉬워 한다고요? 쉽다고. 쉽다고. 오늘의 제목이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아직 물의 자동 이온화를 안 배웠죠? 물의 자동 이온화. 이름 그대로 해석해. 물이 자동으로 뭐 한다? 이온화한다. 그치.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를 하겠다. 그럼 언제? 순수한 물인 상태에서. 완전 순수한 물일 때. 진짜 소량입니다. 소량. 완전 소량. 그러면 나한테 그냥 순수한 물이 있으면 그 안에 물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진짜 소량이 이온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요 친구가 얘한테 H 플러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H3O 플러스라고 하는 하이드로늄 이온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는 하나 줬으니까 이제 뭐만 남아? OH 마이너스만 남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예요. 근데 진짜 완전 적은 양이니까 차이는 있다 없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역반응도 가능한 가역 반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그 상태일 때를 우리가 볼 건데요. 일단 네모박스 H2O랑 H2O가 만나서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만들어지는 요거 보시고요. 밑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KW라는 게 나오는데 옆에 정의 한번 읽어봐. 뭐라 돼 있어?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 이온화하여 동적 평형을 이루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그 농도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갖는데 이를 물의 이온화라고 한다. 그치?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해서 우리 뭐라 적을 거야?
KW라고 적을 거고 옆에 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온도에서라고 나오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또 일정한 온도에서 여기 줄 한번 쳐주고 일정한 온도에서 이 물이 자동 이온화해서 동적 평형을 이루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 농도랑 수산화 이온의 몰 농도 이 곱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라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 옆에 어떻게 적혀 있어요? H3O 플러스 얘랑 누구랑 곱하겠다? OH 마이너스랑 곱할 건데 이 값이 어떻다? 일정하다라 돼 있지. 여기까지는 지금 설명대로 식을 쓴 거고요. 요 식을 이제 우리는 숫자를 외울 건데 너네 그거 외웠던 것처럼 아보가드로 수 얼마야? 6.02 곱하기 10에 23. 6.02 곱하기 10에 23 제곱한 것처럼 요 일정한 값이 언제일 때 위에 쳐준 온도에서 온도로 치면 25도씨일 때 요 일정한 숫자에 해당하는 게 1 곱하기 10에 얼마? 마이너스 얼마라 돼 있어요? 14. 7로 돼 있어? 네모 박스.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우리 요거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말했지만 온도 얼마일 때? 25도씨일 때. 우리 숫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제곱만 외울 거야. 25도씨일 때.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 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오로지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이 말이 진짜 중요한데 너네 문제 풀 때 온도 말고 다른 조건들 바꿔가면서 이 값이 변한다. 이런 맞아 틀려? 안 돼. 누구의 영향만 받는다?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면 표 하나 있을 거야. 온도에 따라서 상수값 바뀌는 거. 표 있죠? 왼쪽 편에. 근데 우리는 그거 쓸 일이 없어. 항상 문제는 온도를 얼마로 줄 거니까. 25도로 줄 거니까. 그래서 25도씨일 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 제곱 요 값을 가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얘의 절반이 얼마예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그냥 중성용액이다. 그러면 요 각각 요 값을 가지면 되죠. 만약에 써주자면 H3O 플러스 얘도 요 값일 거고 마찬가지로 OH 마이너스도 요 값을 가지면 둘의 몰 농도가 같은 상태. 맞아요? 그래서 곱하면 또 요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럼 만약에 산성이다. 그럼 그때는 누가 더 값이 커야 돼? 요 7보다. 얘가 더 커야 돼요. 산성일 때. 그러면 요 친구는 그거보다는 작은 상태가 돼야 되겠지? 염기가 되면요. 그때는 얘가 7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요런 상태가 되는 거지. 요때는 중성일 때가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물의 이온화 상수를 표시를 할 건데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옆에 나오는 게 pH. pH 한글로 바꾸면 뭐야? 수소, 이온, 농도, 지수. 산성도. 수소, 이온, 농도 지수니까 애초에 지금 앞에서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도 있고 OH만 수산화 이온도 있잖아. 근데 누구로만 매기겠다? 하이드로늄 이온으로만 매기겠다. 아까 수소 이온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똑같은 애라고 했죠? 물에 녹은 상태면. 수소 이온 농도 지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쓴 거는 POH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쓴다고. 알겠지? 그럼 pH 하는 법. 밑에 나와. 식. pH 값 우리 물 안에 수소 이온 농도랑 하이드로늄 농도랑 수산화 이온 농도가 굉장히 소량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쉽게 계산하려고 어떤 값을 취했다? 로그 값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 네모 박스에 로그 값 한번 볼래? pH는 로그 H3O 플러스 분의 1 이거를 바꾸면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H3O 플러스 값이 커질수록 pH 값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산의 성질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pH 값은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너네 pH 풀 때
pH가 1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농도는 몇 배? 10배. 10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그러면 pH 2인 애랑 pH 3인 애가 있다 치면 pH 2인 애가 3인 애보다 농도가 몇 배? 10배. 10배가 더 많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2번에 별표 한번 칠래? 수용액의 pH가 1씩 작아질수록 수용액의 H3O 플러스는 10배씩 커진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pH가 2인에는 3인에보다 H3O 플러스가 10배 크고요. pH가 4인에보다는 100배 크다가 되는 거예요. 100배 크다. 됐지? 자, 그 다음 POH 나오죠. 수용액 OH는 POH로 나타낼 수 있다. 얘도 똑같이 그냥 똑같은 수식으로 써서 할 건데 결론은 이거야. 앞에서 요 곱해가지고 1에 마이너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 한 것처럼 요 pH랑 POH랑 해가지고 14 넣으면 돼요. 계속 14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산일 때 pH 값은 7보다 어때요? 너네 산성은 pH 값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로그 값 됐잖아. 작아진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지. 염기일 때는요. 7보다 커요. pH가 7보다는 큰 상황.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밑에 산성일 때 pH는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크고, 중성일 때는 둘 다 7이랑 같고, 염기일 때는 pH가 7보다 크고 POH가 7보다 작고, 이렇게 바꾸면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나봐봐. 너네 지시약 색깔 다 외우고 있어? 못 외우고 있어? 메틸오렌지 산중염 순서대로. 메틸오렌지 빨간색, 노란색, 노란.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BTB 산중염 순서대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페놀프탈레인 용액. 무색, 빨간색. 그치, 무색, 빨간색.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럼 밑에 리트머스는 아까 했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무무빨, 메틸오렌지는 빨노노, BTB는 노초파. 요걸로 우리 pH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면 오늘 내용은 끝. 요것도 한번 쭉 읽어보고 뒤에 개념 확인 한번 봅시다.
어려워? 좀 오래 걸린 것 같지? 틀렸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러게. 8번이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왔지? 에이, 1 차이당 10배라 그랬잖아. 그럼 몇 차이 나? 3 차이 나죠? 아, 네. 1 차이당 10배, 그럼 2 차이 날 때는 100배, 3 차이 날 때는? 11,000배. 그치. 그리고 뭐, 2분의 1배는 뭔데? 아니야, 1000배. pH 자체가 3,000배. pH가 1 차이 날 때마다 H3O 플러스는 10배씩 차이 난다 그래. 그러니까 1000배. 모르겠어요. 6번? 몰 농도의 곱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기 H3O 플러스 자리에 0.1을 넣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0.1
요거잖아. 여기에 0.1을 넣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로그 0.1? 1. 그러면 pH가 1이라는 거야. 근데 pH랑 pOH를 더한 값은 항상 얼마로 일정해야 된다? 14. 그럼 pH가 1이면 pOH는 얼마다? 13이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럼 2번도. 괄호가 필요가 없네. 뭐 풀고 있어 지금? 나머지도? 다 풀었어? 덜 했어? 왜 그래요? 핵심 체크 1번은 물의 자동 이온, 물의 자동 이온화, 2번은 물의 이온화, 물의 이온화 상수, 3번은 pH, pH 혹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는 작아진다. 5번은 산성, 6번은 염기성, 7번은 지시약, 8번은 pH 시험지, 9번은 pH 측정기. 1번에 1번, O, 2번, X, 3번, O. 2번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9. 몰 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 몰 농도. 왜냐면 OH-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있다잖아요. 근데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 나와야 되니까 9만큼 있는 거죠. 3번에 1번은 산성, 2번은 염기성, 3번은 염기성. 다 만들어줘. 왜? 나도.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작은 큰 건데 헷갈려가지고. 산성, 염기성이다. 산성, 염기성. 4번에 1번 작다, 2번 커진다, 3번 작아진다. pH를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거저주는 파트인데. 5번에 산성용액의 OH-를 구하시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11 몰 농도 적으면 돼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 몰 농도. 쓰고 싶은 것만 써요? 뒤에 뭘 안 적으면 안 되죠. 적어야죠. M까지 적어줘야 M, 대문자 M, 몰 농도, 대문자 M. 자, 6번에 1번은 pH는 1이고 pOH는 13. 2번은 pH가 11이고 pOH는 3. pH가 11, pOH가 3. 7번에 다 나가 순으로 큽니다. 다 나가. 다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가. 8번은 천대. 7번 9번 할 때 응. 나는 그럼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 없으니까 나는 중성이에요? 그렇지. 나 중성, 가 산성, 다 염기성. 포장열